자, 물상론, 무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토는 물상론에서 일반적으로 큰 산을 의미합니다. 자, 무토는 큰 밭이나 거대한 산과 같다. 무토는 밭과 같다. 밭은 식물을 자라게 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밭은 기토로 보고 무토는 큰 산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큰 산. 근데 이제 밭으로 보는 경우는 자, 밭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토에는 나무가 있어야 돼. 자, 그림을 한번 동양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토는 큰 산이에요. 거기 뭐가 있어야 되죠? 산에 나무가 없으면 맨둥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맨둥산? 민둥산이라죠, 민둥산. 그리고 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곡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양화가 되려면 나무 있어야 되고, 계곡 있어야 되고, 바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태양이 또 떠 있으면 좋죠. 그렇죠? 태양이 떠 있거나 달이 크게 떠 있거나 그러면 어쨌든 목과 토금수가 갖춰진 한 폭의 동양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곡식이 다 익은 후에는 식물을 베일 도구가 있어야 된다. 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냥 동양화에서 큰 바위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이 없으면 황무지죠. 나무가 안 심어 있으면 황무지죠. 저기 중국의 그 내몽고 쪽에 황사를 일으키는 그 산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토에는 감목이 뿌리가 내리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을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감목은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처럼 깊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기토는 이제 전답으로 생각하면 곡식을 생각하면 돼요. 곡식. 그러면은 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자,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땅이 갈라지다지만 수가 없으면 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갈라진다도 되지만 일단 생명의 수가 없으면 감목이라든가 이 목이 생장할 수가 없다. 토일주가 수가 없으면 터국수죠. 터국수. 근데 물기가 없으면 피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피부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토가 물기가 없으면 갈라지듯이 그래서 토일주가 수가 없으면 피부가 별로 좋지 않다. 요거는 난 맞는 것 같긴 해요. 또 제가 아는 애가 보니까 토가 많은데 물기운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드름이라든가 얼굴에 이런 부분에 피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불목이 필요하다. 왜 지하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불목이 필요할까요? 자, 가불목이 뿌리를 내려서 수생목, 물의 도움을 자라야 이 목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불목이 필요하다. 자, 오화가 강해지면, 불기운이 강해지면 축축한 진토가 말라버리게 되므로 진토가 자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토가 좀 축축해야 물도 끌어오는데 또 열에 의해서 말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없으면 곡식이 익지 않죠. 당연히죠. 햇빛이 없으면 벼가 익을 수가 없죠. 금이 없으면 수확을 거둘 도구가 없죠. 낫이 없기 때문에 무토는 넓은 평야지대가 되는 것이다. 무무는 자, 무토가 여러 개 있으면 넓은 평야지대가 된다. 땅은 합쳐짐으로 커진다. 즉 임수도 그렇다. 임수와 임수가 있으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자, 물토의 물상론적인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화가 자수를 끌어와 재성이 되면 무토 입장에서는 수가 재성이죠. 자, 화는 인성이고요. 오화가 좌우충으로 자수를 끌어와 재성이 되면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과 인연 맺고 살아갈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 화가 이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은 주로 화와 관련된 거죠. 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오화가 이런 것을 끌어오고 재성이 오는 재성이 자수를 끌어와서 재성이 되면 재성이라는 것은 결실을 의미해요. 결실. 그렇기 때문에 오화의 이러한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과 관련해서 재성이 있게 되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국에 수가 없으면 해와 인연을 맺을 경우 결실하다. 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물상론에서는 수를 뭘로 본다? 해외에 나간 걸로 본다. 해외에 가면서 물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원국이나 대운의 재성과 회합하거나 재성에 의해서 끌어오는 것과 인연을 맺어야 재물이 생긴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목이 지지에만 있고 천간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인묘가 있고 갑을이 천간에 안 나타내는 경우는 배우자나 공부를 통해 목을 성장시키면 명예와 재물이 높아진다. 목이 지지에 맞고 천간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천간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공부를 통해서 목을 성장시키면 명예와 재물이 높아진다. 이제 목이 이제 재물이기 때문이죠. 수가 흙탕물이 되면 재물이 흩어지거나 모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사주용의 기토탁임이라고 했죠. 기토탁임. 토 입장에서 기토 같은 경우는 흙이 얇아요. 그래서 큰 물질이 하면은 논문 전답을 쓸고 가버리면 황토이 돼버리죠. 그러면 토 입장에서 수가 재물인데 수가 너무 범람해서 재성이 많이 들어오면 기토가 망쳐지죠. 그래서 기토 타김이 돼버린다. 그래서 재물을 너무 흙탕물이 돼버리면 재물이 흩어지거나 모이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에 신자진 중에 어느 한 글자만 있어도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자진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진자진 수국으로 회합을 하지 않더라도 지하수 정도는 있게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대운과 원국이 진술충이 되어도 정임 한목이 병정 갈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신진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린다. 이때 임수가 동주한 운이면 음식을 통해서 재물이 생긴다. 수가 재물이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거. 이 수와 관련되면은 수는 뭐예요? 해외 물류 유통 음식. 그렇죠? 음식과 관련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사주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001 나승성 일주별 사주 편남 2018년 원본 요거는 인터넷에 이제 공짜로 배포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주 명조를 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론이다 싶은 것만 출연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하수를 끌기 위해서는 간목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부를 오래 할수록 간목이 튼튼해진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을목보다 간목이 낫다. 당연히 간목이 큰 나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목이 더 낫겠죠. 원국에 수가 있어도 대운에서 수운이 늦게 올 경우 직접 사업만 하지 않으면 길하다. 수운이 왔을 때 더 사업을 해야지 수운이 안 왔을 때는 사업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 같아요. 원국에 수가 없으면 금과 관련된 일과 인연을 맺더라도 금운이 끝나면 금을 쓸 수 없게 된다. 왜? 수가 없으니까. 자, 눈을 이야기했어요. 금은 뭐가 있어야 놓을 수 있다? 수가 있어야 돼. 금은. 그래서 금이 재물이라 하더라도 원국에 수가 없으면 금과 관련된 일과 인연을 맺더라도 금운이 끝나버리면 그 수가 없기 때문에 금을 쓸 수가 없다. 이 정도. 자, 원국에 수가 없는데 수운이 오면 타인의 재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고용 남의 재물을 벌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단 해외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왜? 해외 가면 수기운 이미 받기 때문에. 그쵸? 원국에도 수가 없고 대운에도 수가 없는 경우는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원국에 수가 많은 경우 외국 국적을 지녔거나 해외에 살아가는 것과 인연이 없다. 왜? 본인이 이미 수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해외와 인연이 있던 사람을 또 맺어버리면 또 수가 너무 들어오잖아요. 범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가 많은데 수가 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너무 범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자, 무제사주에 재운이 오지 않아도 준재벌로 살거나 큰 정경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무제사주 보면 가끔가다 저도 그러긴 하지만 사주를 보다 보면 무제사주인 경우 또는 그런 경우에 당신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밥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벌 중에는 또 그 무제사주가 또 있대요.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 즉 하나도 없는 것은 무한히 많은 것과 같다. 이런 논리로 가끔씩 검토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제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은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할 때는. 자, 토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종교와 기년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것도 화토중탕.
자, 수기운이나 금기운이 없고 오로지 화기운과 토만 있어요. 그러면 화토로 중간사주는 특히나 이 세속적인 것에 별로 세속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는 정교인 사주가 그럴 경우가 높다. 자, 대운에 수운이 와도 정임 한목이 돼버리면 뭐예요?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대운에 수운이 와도 정임 한목이 돼서 목으로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관이 되죠. 관. 무토 입장에서는 관이 돼요. 그래서 수가 재물인데 수가 정임 한목으로 목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명예나 선출직 관과 인연이 있다. 뭐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토일주에게 있어서 재성은 수인데 이 수를 흡입하여 성장하는 것이 목이다. 그런데 이 목은 무토일주 여자에게 있어서는 관성인 배우자도 되고 목이요. 그 다음에 교육도 된다.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무토일주 여자에게 있어서 무토일주에게 있어서 간목은 뭐예요? 관이죠. 또는 공부도 돼요. 간목은. 그런데 무토에 있어서 수는 재물이에요. 근데 간목이 성장하려면 뭐예요? 수가 필요해요. 수생목으로. 그러면 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수의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죠. 수생목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재물이 없겠죠. 그쵸? 재물이 약해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물이 줄어들게 되며 이 목이 재물을 고갈시킬수록 배우자의 갈등도 커져서 배우자와 인연이 멀어지게 된다. 왜? 배우자도 간목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배우자 맨날 뒷바라지만 한다고 자기 재물을 쓴다. 그럼 나중에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내 재산을 축내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토일주의 사주 간명에 있어서는 수와 목의 관계를 살펴 그 명제를 논해야 할 것이다. 자, 무토일주에게 수는 재물인데 목이 와서 수를 고갈시키는 경우는 목이 뜻하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는 재물을 고갈시키는 것과 같아서 많이 배울수록 재물은 얻게 된다. 방금 설명드렸어요. 다만 해외에는 물을 공급해 주므로 목이 흡수해도 물이 있어서 재물이 있는 것과 같게 되므로 해외에서는 공부를 해도 수가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 공부를 해도 좋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토일주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활동은 뭐예요? 목이잖아요.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죠.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갑을 쓰게 되므로 그쵸? 갑목을 쓰게 되므로 역시 재성인 수가 고갈되므로 무토일주 여자가 수가 없는 경우는 사회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사회활동을 하면 할수록 갑목을 써야 되니까 그 갑목이 내 수를 빨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갈수록 재물의 고통을 받게 된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6번. 원국에 병전 갈등이 되면 화와 관련된 사항과 인연을 맺으면 갈등이 심화되고 재물이 고가된다. 무토일주가 화가 많으면 그 밭이 뭐예요? 가뭄이 든 형국이므로 남과 자랄 수 없다. 곤명사주, 여자사주죠. 곤명사주가 목이 남편이죠. 그러므로 일찍 부부와 인연을 맺으면 저절로 나무가 심어지는 형국이므로 가정만 이루면 만사가 편안한 명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원국에 목이 있어도 대운에 목운이 오지 않으면 목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원국에 목이 없으면 결실이 없으므로 제조업과도 인연이 없고 목과 관련된 업종과도 인연이 없다. 자, 무토 여자 사주는 무관사주일 경우, 즉 목이 없는 사주라는 거죠. 사주일 경우 목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공부도 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재물은 늘지만 부부 인연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 배우자의 여자에게 있어서 목이 배우자도 되는데 그 목을 공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약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뭐예요? 여자는 여자도 되지만 재물도 돼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한눈 팔아가지고 거기에 재성을 다 써버리면 실제 돈과 관계된 재성은 쓸 수가 없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여자에게 많이 퍼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재물이 약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여자와 재물이 다 되는데 여자로 쓰지 않고 재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재성이 많다고 해서 여자 쪽에다가 많이 정신을 써버리면 돈은 당연히 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있는 재물도 탕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는 목을 두 번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목은 남편도 되지만 교육도 되기 때문에 예컨대 공부로 써버리면 남편으로는 두 번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토일주에게 있어서 진토 속의 개수가 재성인데, 그쵸? 진을 계모, 지장간의 개수가 재성인데, 이 수를 빨아올리는 것이 목이므로 이 목이 필요한데, 이 목은 무토 입장에서는 관성이므로 여자일주에서는 남편이나 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곤명의 경우에, 여자의 경우는 결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홀로 살아가는 경우 재물의 고통을 바란다. 자, 여자가 무토일주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진토가 있으면 진토 속에 개수가 재물인데 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은 지하수라고 보면 되죠. 이 지하수의 수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필요해요. 그렇죠? 간목은 보다 남편이나 교육이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돈을 진토 속에 숨어 있는 재성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재물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홀로 살아가는 경우는 고통의 재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토일주 여자가 토는 많은데 물이 없는 경우, 그러면은 비견급제 많고 재성이 없죠. 이런 경우는 평야지대인데 물이 없으므로 넓은 운동장이 된 형국과 같다. 물이 없는 운동장. 그래서 넓은 운동장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간다. 그렇지만 경기가 다 끝나면 넓은 운동장은 텅 비게 되죠. 그러므로 평소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토가 많은데 수가 없으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교류를 하지만 결국은 나한테 남는 사람은 없다. 이렇죠.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으니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짐작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7번. 자, 재성은 왕한데 원국에 화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재물을 모은다. 재성은 왕성한데 원국에 화가 없으면 화는 뭐예요? 만물을 비춰주는 거죠. 투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화가 없으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일을 통해서 재물을 모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원국에 목이 있어도 화가 없거나 화운이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하죠. 자, 간목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간목이나 을목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사업과는 인연이 없다. 원국의 수와 목은 있지만, 즉 재성과 관성은 있지만 화운이 일찍 오는 경우 무토일주에 화가 들어와서 관성인 목이 꽃을 피우게 되므로 관과 관련해 꽃을 피우게 되므로 조직생활을 통해서 재물을 모게 된다. 원국에 수와 목이 있어요. 그러면 목은 남편도 되지만 여자인 경우 이 관이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관이에요. 직장이에요. 그러면 이 목이 꽃이 피우려면 화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 오면은 조직생활을 통해서 재물을 모게 된다.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토는 받침으로 밭에 잡초도 목이고 관성이 남자가 되는데 넓은 밭인 무토의 간목은 몰라도 을목과 같은 잡목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잡초가 있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다. 잡초는 남편 후에 다른 남자를 의미한다. 즉 무토가 밭인데 그 무토 위에 제대로 된 관이 하나 있어서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잡초는 뭐 여러 이제 쓸데없는 목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잡초이기 때문에 만나는 여러 쓸데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여러 남자와 만나게 되면 그 잡초로 인해서 내 관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편 위에 다른 남자와는 인연을 맺지 안 하고 청정하게 살아갈 경우에 이제 인연이 편하다. 자, 무토 여자가 간목이 남편인데 간목은 지하의 수를 빨아올림으로 무토의 재성인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간목이 재물을 생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게 좋다. 즉 무토일주가 혼자 사는 경우보다는 수가 없을 경우, 재성이 없는 경우는 간목을 끌어들이면 간목이 뭐야? 아까 그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린다 그랬죠. 그러면 재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게 좋다. 자, 무토일주가 물이 넘쳐나는 형국을 만드는 경우, 그러면 너무 막 사주에 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해와 인연을 맺은 경우는 더 섞여서 흙탕물이 돼요. 물이 더 범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해와 인연을 맺는 경우는 흙과 물이 뒤섞여서 흙탕물이 되는 경우는 이를 마르게 해주는 화가 있어야 하거나 물기를 빨아주는 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물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물기를 마르게 하는 화의 기운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물기를 쫙 빨아들이는 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그쵸?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 왜? 너무 범람해요. 그래서 특히 화가 없으면 그렇고, 목이 있으면 곤목인 경우는 배우자, 건목인 경우는 학업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와 함께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외에 감으로써 텀으로 되는 상황은 피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해외로 이제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는 조심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 곰곰이 되새겨 보거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 고전 관법으로도 보지만 주로 이제 이것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끔 이제 현대 물상론적인 관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무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